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융합보안학과 서효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트리의 앙상블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앙상블 학습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를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엑스트라 트리, 그레디언트 부스팅,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앙상블 학습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상블 학습은 하나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그 예측을 합쳐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룰 알고리즘은 대부분 결정 트리를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왜 이 방법이 통하는지 설명드리면 실력이 비슷한 사람 여러 명이 각자 판단한 뒤 다수결로 결정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특정 부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는 맞게 판단한다면 전체 결론은 옳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각자 서로 다른 실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몇 명을 모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뒤에서 계속 등장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표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정리되는 데이터입니다. CSV 파일이나 엑셀, 데이터베이스에 담기는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며 실무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상당수가 이 형태입니다. 반면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나 사진, 음악처럼 표로 정리하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규칙성을 찾기 어려워 트리 계열로는 다루기 까다롭고 신경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앙상블 학습은 정형 데이터에서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계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름 그대로 결정 트리를 랜덤하게 여러 개 만들어 숲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랜덤성을 두 군데 넣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데이터에, 다른 하나는 특성에 넣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에 넣는 랜덤성을 보겠습니다. 위 흐름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훈련 세트에 샘플이 1000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런데 뽑은 샘플을 빼놓지 않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뽑습니다. 이 과정을 1000번 반복해서 만든 1000개짜리 데이터를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뽑은 것을 다시 넣기 때문에 같은 샘플이 여러 번 뽑힐 수 있고 반대로 한 번도 안 뽑히는 샘플도 생깁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올 OOB 점수와 직접 연결됩니다. 여기서 크기가 똑같이 1000개인데 왜 굳이 이런 작업을 하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트리를 만들면 트리 100개가 전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100개를 모아도 트리 하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씩 흔들어 트리마다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각 트리는 조금씩 다른 실수를 하게 되고 예측을 평균 낼 때 그 실수들이 서로 상쇄하게 됩니다. 이것이 랜덤 포레스트가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랜덤성은 특성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결정 트리는 노드를 나눌 때 모든 특성을 다 검토해서 가장 좋은 분할을 찾습니다. 그런데 랜덤 포레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 특성 중에서 일부만 무작위로 골라낸 다음 그 안에서만 최선의 분할을 찾습니다. 분리에 쓰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전체 특성 개수의 제곱근만큼 고릅니다. 특성이 4개라면 노드마다 2개만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회기에 쓰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특성을 사용합니다. 앞의 그림은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도식이고 실제로 오늘 실습한 와인 데이터는 특성이 3개인데 3의 제곱근은 약 1.7이고 정수로 내리면 1이 됩니다. 즉 실제로는 노드마다 특성 1개만 후보가 됩니다. 여기서 왜 일부러 좋은 특성을 빼고 트리를 만드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강력한 특성 하나가 항상 후보에 있으면 모든 트리가 그 특성만 붙잡고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후보에서 빼면 트리는 다른 특성으로 나눌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서로 다른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과는 잠시 뒤 특성 중요도 그래프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트리 100개를 어떻게 합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에서는 각 트리가 내놓은 클래스별 확률을 평균해서 가장 높은 클래스를 고르고 회귀에서는 각 트리의 예측값을 그대로 평균합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와인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랜덤 포레스트뿐 아니라 오늘 다룰 4가지 알고리즘 모두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 특성은 알코올 도수, 당도, pH 3가지이고 타깃은 클래스열로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전체의 20%를 테스트 세트로 떼어 놓았습니다. 앞에서 랜덤하게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고정한 이유는 정말 매번 무작위라면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값을 고정하면 난수 생성 순서가 항상 같아져 결과가 재현됩니다. 성능 측정에는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훈련 점수와 검증 점수를 항상 같이 본다는 점입니다. 훈련 점수만 보면 모델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을 외운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점수의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과대적합을 의심해야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코드에서 매개 변수 2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n잡스를 -1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컴퓨터의 모든 CPU 코어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10개가 서로 참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코어에 나눠 동시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턴 트레인 스코어를 true로 지정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이며 이렇게 지정해야 훈련 점수를 함께 돌려줍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훈련 점수는 0.9974, 검증 점수는 0.8905입니다. 훈련 세트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맞추지만 검증에서는 89%의 수준이므로 다소 과대적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목적은 최고 성능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간의 성격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매개 변수 조정은 하지 않고 기본값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특성을 일부러 랜덤하게 고르면 트리들이 서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효과가 숫자로 드러나는 화면입니다. 특성 중요도는 각 특성이 모델의 판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전체를 더하면 1이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특성 중요도는 트리 100개의 특성 중요도를 모아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프의 회색 막대는 앞선 발표에서 만든 결정 트리 1개의 결과입니다. 당도 하나에 0.869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특성 중 pH는 0.008로 사실상 거의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리가 하나뿐이라면 매 노드마다 모든 특성을 검토하고 그때마다 가장 강력한 당도가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검정 막대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당도가 0.5로 내려온 대신 알코올 도수가 0.232, pH가 0.268로 올라왔습니다. 새 특성에 훨씬 고르게 퍼진 것입니다. 앞에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만들 때 뽑은 것을 다시 넣기 때문에 한 번도 뽑히지 않은 샘플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남는 샘플을 OOB, 우리말로 하면 가방박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각 트리마다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트리 입장에서 OOB 샘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즉, 검증 세트와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OOB 스코어를 true로 지정하면 됩니다. 기본값은 false이며 그러면 각 트리에서 계산한 OOB 점수를 평균해서 돌려줍니다. 결과는 0.8934입니다. 앞에서 교차 검증으로 얻은 0.8905와 거의 같은 값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한 두 값이 이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은 이 추정이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실질적인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증용으로 데이터를 떼어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훈련에 더 많은 샘플을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둘째, 교차 검증은 보통 5번 나눠 5번 훈련하지만 OOB는 한 번만 훈련하고도 검증 점수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트라 트리를 보겠습니다. 엑스트라 트리는 랜덤 포레스트와 거의 같습니다. 기본 트리 개수도 100개이고 대부분의 매개 변수도 동일합니다. 차이는 표에 정리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트 스트랩 샘플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트리가 전체 훈련 세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째, 노드를 나눌 때 최선의 분할을 찾지 않고 무작위로 나눕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후보 특성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기준점을 계산해서 찾지만 엑스트라 트리는 기준점 자체를 무작위로 정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렇게 대충 잘라도 되느냐는 의문이 드실 텐데 트리 하나만 놓고 보면 실제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각 트리가 서로 다른 실수를 하면 100개를 평균 낼 때 그 실수들이 상쇄됩니다. 무작위로 자르면 트리들이 훨씬 다양해지므로 상쇄 효과가 오히려 커지고 결과적으로 가대적합이 줄어 검증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트리에서 가장 계산이 무거운 부분이 바로 최적의 분할 지점을 찾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집니다. 특성이 많을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대신 무작위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랜덤 포레스트보다 트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검증 점수가 0.8888로 랜덤 포레스트의 0.8905와 사실상 같은 수준입니다.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쓰는 데이터는 특성이 3개뿐이기 때문입니다. 특성이 3개밖에 없으면 최선의 분할을 찾든 무작위로 자르든 선택지가 좁아져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특성이 수백 개인 실제 데이터에서는 두 알고리즘의 차이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성 중요도도 확인해보면 0.2018, 0.5224, 0.2757이 나옵니다. 이 세 숫자는 순서대로 알코올 도수, 당도, pH를 의미합니다. 중요도가 큰 순서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출력 배열의 나열 순서라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결정 트리 하나였을 때의 0.869에 비해 당도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엑스트라 트리는 속도가 중요하거나 특성이 매우 많을 때 고려할 만한 대안입니다. 회귀 문제에는 엑스트라 트리스 리그레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트리를 나란히 만들어 평균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서 본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트라 트리는 트리 100개를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트리끼리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 훈련이 가능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만든 트리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 틀린 부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다음 트리를 만듭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병렬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앞의 방식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답을 쓴 뒤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고 부스팅은 한 사람이 푼 뒤 다음 사람이 틀린 문제만 고쳐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기본값이 깊이 3인 트리 100개입니다. 깊이 3이면 매우 얕은 트리이고 성능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고치지 않고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그 덕분에 과대적합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트리가 얕으면 개별 트리가 데이터를 통째로 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스팅은 트리를 무한정으로 늘려도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앞에 오차를 계속 따라가는 방식이라 트리를 너무 많이 쌓으면 결국 잡음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셋째, 이름에 들어있는 그레이디언트, 즉 경사하강법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의 가중치를 조금씩 바꾸는 대신 트리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내려갑니다. 트리 하나하나가 한 걸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 그 걸음의 복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입니다. 크면 빨리 내려가지만 최저점을 지나칠 수 있고 작으면 느리지만 안정적입니다. 왼쪽은 기본값으로 실행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트리를 500개로 늘리고 학습률을 0.2로 올린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겠습니다. 훈련 0.8881, 검증 0.8720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0.9974와 0.890으로 0.1 이상 벌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0.016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외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트리 개수를 5배로, 학습률도 2배로 올린 경우입니다. 검증 점수가 0.8720에서 0.8780으로 올랐습니다. 보통 모델을 이렇게 키우면 검증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개선된 것입니다. 훈련 점수가 0.8881에서 0.9465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두 점수의 간격은 0.016에서 0.068로 4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과대적합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검증 점수를 갉아먹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트리를 더 늘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검증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트리 개수와 학습률을 동시에 바꾸었기 때문에 개선이 어느 쪽 덕분인지는 이 결과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특성 중요도를 랜덤 포레스트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회색이 랜덤 포레스트, 검정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입니다. 당도를 보면 랜덤 포레스트는 0.52인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0.68로 더 높습니다. 알코올 도수와 pH는 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즉,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성능이 좋은 특성 하나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랜덤 포레스트는 노드마다 특성을 강제로 제한했지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그런 제약 없이 오차를 가장 잘 줄이는 방향으로만 트리를 추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가 좋은 특성이 반복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브샘플이라는 매개 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트리를 훈련할 때 사용할 훈련 세트의 비율을 결정하는 값이고 기본값은 1.0, 즉 전체를 사용합니다. 이 값을 1보다 작게 주면 매번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한계는 트리를 순서대로 추가해야 하므로 병렬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에는 n잡스 매개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n잡스는 -1로 주었던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조금 더 좋지만 훈련은 느립니다. 회기 버전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입니다. 바로 이 느린 속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음에 볼 알고리즘입니다.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방금 말씀드린 속도 문제를 해결한 버전입니다. 결정 트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은 어디서 잘라야 가장 좋은지를 찾는 일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각 특성의 값을 미리 구간으로 나눠 정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후보 지점이 구간 개수만큼 줄어들어 최적의 분할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간 수는 값을 담는 구간이 255개이고 여기에 누락값 전용 구간 1개가 항상 추가되어 총 256개입니다. 누락값을 위한 자리가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측치가 있어도 따로 채우거나 지우는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할 클래스는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트리 개수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가 nestimaters가 아니라 부스팅 반복 횟수를 뜻하는 maxiter라는 것입니다.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조정할 값이기도 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훈련 0.9322, 검증 0.8801이 나왔습니다. 앞서 본 일반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검증 점수가 0.8720이었으니 과대적합을 억제하면서도 검증 점수는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종 테스트 세트 점수입니다. 0.8723, 약 87%입니다. 코드 관련해서 두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버전 사이클런에서는 실험적 기능이라 Enable Hist Gradient Boosting 모드를 먼저 임포트해야 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정식 기능이 되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는 모델을 복제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원본 객체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호출하기 전에 반드시 핏을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permutation importance입니다.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는 어떤 특성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그 특성의 값을 무작위로 뒤섞어 망가뜨린 다음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면 됩니다.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면 모델이 그 특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거의 변화가 없다면 별로 쓰지 않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훈련 세트뿐 아니라 테스트 세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 어떤 특성이 중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트리 계열뿐 아니라 사이클런의 어떤 모델에도 쓸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n 리피츠를 10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작위로 섞는 작업이므로 한 번만 하면 우연에 좌우될 수 있어 10번 반복해 평균을 낸 것입니다. 기본값은 5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훈련 세트에서는 0.089, 0.234, 0.080이고 테스트 세트에서는 0.060, 0.202, 0.049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운데값, 즉 당도의 하락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앞서 본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성향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히스토그램 기반 부스팅은 실무에서는 다음 두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XG 부스트입니다. 부스팅 라이브러리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오랫동안 사실상의 표준처럼 쓰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이클런의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와 그대로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클런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코드를 거의 그대로 두고 모델만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트리 메서드를 히스트로 지정하면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라이트 GBM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볍고 빠른 것이 특징이며 최신 기법이 빠르게 반영되어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XG 부스트는 0.8828과 0.8709, 라이트 GBM은 0.9338과 0.8790으로 사이클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이 데이터가 작고 특성이 3개뿐이기 때문이며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 라이브러리들의 속도점이 뚜렷해집니다. 참고로 슬라이드에는 지명 관계상 출력 코드를 생략했으며 실제로는 앞선 예제들과 동일하게 프린트 문으로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회색 이후 훈련 점수, 검정이 검증 점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트라 트리는 회색 막대가 1에 가깝게 솟아있고 검정과 간격이 큽니다. 훈련 데이터를 거의 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스팅 계열은 회색 막대가 낮고 두 막대가 붙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외우지 않고도 비슷한 검증 성능을 낸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부스팅 계열의 성격입니다. 검증 점수만 놓고 보면 전부 0.87에서 0.89 사이에 몰려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랜덤 포레스트가 0.890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특성이 3개뿐인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성이 수십 개 이상이고 샘플이 수만 건인 실제 데이터에서는 부스팅 계열이 앞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 결과는 이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 조정하게 될 매개 변수를 정리한 화면입니다. 괄호 안은 기본값입니다. 자, 첫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티메이터스는 트리 개수로 기본 100개이고 맥스 피처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노드마다 볼 특성의 개수로 분류해서는 제곱근이 기본입니다. 부트스트랩과 OOB 스코어는 각각 부트스트랩 사용 여부와 OOB 평가 여부이고 N 잡스는 병렬 코어 수입니다. 두 번째로 엑스트라 트리스 클래시파이어는 부트스트랩과 스트랩의 기본값이 폴스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고 나머지는 랜덤 포레스트와 같습니다. 무작위 분할을 쓰는 만큼 트리 개수를 조금 더 크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왼쪽 아래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러닝 레이트가 0.1, 트리 개수가 100개, 서브샘플이 1.0, 트리 깊이가 3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드린 대로 N 잡스가 없습니다. 병렬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학습률은 같지만 트리 개수를 맥스 이터로 지정하고 맥스 빈즈가 앞에서 설명드린 구간 개수입니다. 성능을 조절할 때는 맥스 이터를 먼저 건드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전에서 순서를 정하자면 부스팅 계열은 학습률과 트리 개수를 함께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습률을 낮추면 트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학습률을 높이면 트리를 적게 쓰는 대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두 값은 사실상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무엇부터 써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잡을 때는 랜덤 포레스트를 권합니다. 튜닝을 거의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성능이 나오고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모델로 세워두고 이후 다른 모델이 이것보다 나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이 아주 많고 속도가 급하다면 엑스트라 트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적 분할 탐색을 생략해 훈련이 빠른 대신 트리 개수는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면 시스토렌 기반 부스팅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래프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데이터가 작고 특성이 3개뿐이었기 때문이며 데이터 규모가 커지면 부스팅 계열이 앞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이클런 구현보다 XG 부스트나 라이트 GBM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트리의 앙상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